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. 오늘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또 뉴스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주 미국 주간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. 한 주 동안 증시를 보시면은 이 빅테크죠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반도체도 좋았고요. 그 다음에 구글, 페이스북,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 모두 굉장히 좋았던 걸로 나오고, 이 나이키도 실적 발표하면서 좀 좋았던 걸로 나옵니다. 반면에 금융 쪽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, 원유, 가스 이런 쪽 안 좋았고,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델타 변이가 좀 유행이 되면서 항공 우주도 그렇고 여행 관련주 이런 것도 조금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. 좀 눈여겨볼 게 이 반도체 쪽에서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. 대부분 다 좋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한 2.07%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.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좋게 지금 나오는 쪽이고 엔비디아나 AMD, 자일링스 이런 데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. 근데 반면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라서 국내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주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, 특히 또 눈여겨볼 거는 그 AMD하고 자일링스가 AMD가 10%, 자일링스는 9.4, 2% 정도 올랐는데 지금 AMD가 지금 자일링스를 인수한다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나왔죠. 그래서 한 350억? 350억 달러. 그러니까 한 38조 정도 될까요? 38조나 한 40조 사이 될 것 같은데, 그 정도 AMD에서 자일링스 좀 인수하겠다. 자일링스가 이제 하드웨어 관련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래도 앞서 있는 업체거든요.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, 항공 우주나 선박이면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, AMD의 어떤 확장성, 그리고 뭔가 이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 인수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AMD가 좀 이제 영역을 더 넓힐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.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이죠. 금요일장은 그러면 이제 이건 지난주 장이고, 지금 화면 차이가 크게 아마 없는데, 이 금요일장에서는 역시나 빅테크 계속 좋았고, 비슷한 모습입니다. 에너지 쪽은 약간 떨어졌고, 금융 쪽 안 좋았다.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IBM은 좀 떨어졌는데, IBM 금요일 좀 떨어진 이유가 IBM의 임원이죠. 제임스 화이트 허스트라는 레드햇 인수하면서 과거에 IBM이 이제 레드 인수를 했거든요. 좀 투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쪽 들어왔던 이제 책임자가 퇴사를 한다.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인지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빗 이런 클라우드 시장을 좀 많이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되는 임원이 있었는데 또 나온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자재 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간 단위로는 이제 은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, 그다음 미국 원면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. 지난 한 달간 동안은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이 좋았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은하고 미국 원면 같은 것들 좀 올라오고 있다. 그리고 커피가 좀 떨어졌네요. 커피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. 그 정도. 요거 계속 이제 보는 이유는 관련 원자재 통해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민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내 이제 주식 테마로 이제 상승 주간 테마, 최근 이제 3일 동안 많이 오른 게 이제 mRNA 메신저 관련주, 메신저 관련주, mRNA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고, 여기에 아이진이나 진원생명과학, 여기 진원생명과학 유전자 치료 쪽에도 나오는데 관련해서도 많이 좀 오르고 있다. 이유는 국내에서도 이제 mRNA 백신 개발 컨소시엄도 나온다는 그런 뉴스도 좀 본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면역 항암체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뉴딜 게임 기술라 해서 지금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가 좀 열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, 이제 게임 관련해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여기에 나오는 이 일자리하고 치아 관련 이런 임플란트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 대선에 관련된 공약주라고 볼 수 있겠죠. 노인 그런 임플란트 치료 관련과 일자리 이런 거는 그런 걸로
좀 볼 수 있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최근 3일 동안 테마.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이게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이제 상장 앞두고 뭐 그렇게 뭐 이슈가 있는데, 그거보다는 근데 이 게임주 중에서 이 카카오의 신작 게임이 좀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그로 인해서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좀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. 아마 금요일은 그 이슈로 좀 오른 것 같고, 똑같이 뭐 mRNA 쪽 계속적으로, mRNA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조금 테마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. 왜냐면 정부에서도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야고,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한다 그러면 mRNA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대선 공약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건설 쪽이죠. 예, 건설을 좀 늘릴 거라는 생각에 건설 대표주나 뭐 리모델링 뭐 이런 쪽도 뭐 금요일 날 좀 상승하고 있는데, 이 건설 쪽은 좀 이제 3분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. 이제 경선도 계속 있고 대선 앞두고 공약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뭐 건설 관련된 섹터들이 너무 많잖아요. 뭐 건설 업체도 있고 뭐 시멘트 업체도 있고 뭐 건자재 업체들도 있고 뭐 인테리어 업체 뭐 이런 데 다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간 리포트 중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이유는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나 봐요. 5위 이상 이제 올라와서. 그래서 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뜨면서 이런 게 좀 이슈가 나왔다 있고, 그 다음에 루트논이라는 이게 약간 미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, 이쪽도 그 미용 시장 좀 커지면서 조금씩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, 뭐 예, 역대 최고 실적 예상한다고 이거 나와 있어서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,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수 합병 이슈가 좀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뭐 LG U 플러스나 해서 좀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한 것 같고, 그다음 더 네이처 홀딩스는 예,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6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좋게 만던 회사거든요. 이제 5월 말 6월달 해서 이쪽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소비재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 NFL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브랜드 좀 가지고 있는데, 이 테일러메이드를 뭐 인수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골프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을 또 좋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,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뭐 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,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영향들이 지금 회사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소비재 쪽으로 매출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고, 예, 골프 쪽도 확대하는 예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실적 개선이 관건이라고 지금 나오는데, 뭐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계속 좀 좋아지겠죠. 근데 뭐 요거보다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솔직히 그 우리가 태양광을 좀 사람들이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로 이제 대장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여기가 그 가성소다라고 이제 케미컬 분야에서도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태양광 매출도 한 2조 정도 나오고, 이 케미컬 쪽에서 가성소다에 관련된 그런 매출도 한 2조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성소다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, 그래서 태양광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태양광은 좀 장기적으로 좋다 그러면 가성소다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받쳐주고 좀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네, 조금 괜찮지 않을까,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예, 펄어비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중국 판호 예, 획득하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좀 올랐다. 그리고 이 넷마블은도 한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게임주는 중국 판호가 좀 열릴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. 신작 게임도 지금 나온 상태라서. 그래서 넷마블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타이어 쪽도 중고차나 타이어 이쪽 지금 산업이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국 타이어앤테크도 한번 뭐 볼만한 거고, LG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견고하게 선장하고 있다.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. LG전자는 실적 무조건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. 그리고 주간 그 뉴스 중에 주간 뉴스 중에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, 델타 변이 유입이 지난주에 확진자가 600명대였거든요. 지금은 이제 800명대까지 200명 정도 평균 계속 늘어난 거고, 또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이번 주에도 계속 후보들이 경선에 진출한다고 이제 나오는 후보들이 계속 나왔었고, 또 mRNA 국산 백신 개발의 컨소시엄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쪽도 계속 이슈를 좀 받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, 이번 주도 뉴스 중에서는 이제 북미에 뭐 살인 폭염이 돼서 뭐 사망자가 속출했다 뭐 이런 뉴스를 좀 본 것 같습니다. 크게 뉴스를.
그리고 뭐 한번 뉴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 그래서 백신 1등 국가들은 델타 바이러스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방역 대책에 재시동이다. 그래서 신규 확진자 중에서 화이자 2차 접종자 중에서도 이 델타 변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아도 이제 또 재감이 된다는 뜻이죠. 예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확진자 추이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주간 한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. 최근에 이제 800명까지도 넘었었고요.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었는데 다시 마스크도 쓰고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고 영국도 백신을 먼저 접종한 국가지만 또 이렇게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 델타 변이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 델타 변이 사례가 확인됐다고 9건 확인됐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진단키트나 뭐 마스크, 그다음 백신 뭐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이슈 받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여행주나 뭐 항공주 뭐 이런 뭐 호텔 숙박 뭐 이런 데는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. 예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. 뭐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는 일요일인데요. 일요일 날 과연 몇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늘어났다. 뭐 만약에 지금 800명대까지도 나왔는데 만약에 일요일 날 900명까지 나왔다. 뭐 그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, 좀 영향을 좀 받을 만하죠. 예, 시장에서. 그리고 현대차, 기아차가 뭐 여기 수출입 동향 6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굉장히 지금 자동차 쪽 잘 나왔는데 미국에서 한 8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제네시스가 특히나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대, 기아차 관련주, 예, 그리고 현대차하고 예, 기아 관련주죠. 기아로 사명이 바뀌었죠. 관련주들, 뭐 모비스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현대 글로비스 괜찮지 않을까. 관련 물류를 좀 담당하고 있는 예. 그다음에 뭐 지분도 또 가지고 있죠. 예. 그래서 뭐 그런 데도 괜찮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.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 이제가 상장을 하죠. 8월 달 이제 상장 예정인데 뭐 청약식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8월 4일에서 5일 정도 예, 그때 하는데. 이 균등 배정이라 그래요. 일단 이렇게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을 하면은 균등하게 배정해 준다 그래서 요것도 막 개인 청약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이 뭐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인데 1조 원대 비트코인을 이제 영원히 못 찾는다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억만장자인데 이제 뭐 폴란드 출신의 뭐 포베크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지난달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비트코인 어떤 지갑이나 뭐 비번 이런 거를 이렇게 남기지 않아서 영원히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찾지 못한다. 예,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. 잠겨 있는 물량이 된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이런 물량들이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. 이렇게 계속 뭐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공유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 암호화폐가 뭐 이런 이슈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좀 무통 물량이 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736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 우리나라 이거 단위가 원화인데 너무 여기가 억이죠. 예, 억이니까 여기가 예, 1000억, 3000억이고 736조 3000억인 거죠. 그래서 뭐 예전 짐바브웨 화폐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 크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좀 화폐 개혁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담이었고 그리고 지금 유통 공급 물량은 한 89% 정도 된다고 하고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라고 해요. 2100만 개 중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게 1874만 7081 정도 예, 비트코인이 뭐 채굴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이슈로 좀 뭐 암호화폐가 다시 이슈 받는다 그러면은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이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5일날에 이제 오펙 회의가 2일날 원래 했다가 이제 뭐 점진적으로 좀 증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상승하는 그런 금요일 모습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산유국들은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은 더 많이 산유를 하고 싶다. 왜냐면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요. 이제 더 채굴량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. 예, 근데
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죠. 예, 이게 그 연합이죠. 중동 연합에서 이제 뭐 쿼타제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좀 제한을 계속 걸고 있는데 5일날에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증산이 합의된다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죠. 예, 유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국내 관련된 뭐 정유 회사나 이런 회사들도 좀 뭐 당일날에는 좀 영향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쌍용 S-오일, 죄송합니다. 쌍용이래. S-오일하고 뭐 그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GS 이런 그 정유 업체 관련 회사들은 만약에 5일날 이렇게 협상해서 좀 증산한다 그러면 영향받아서 좀 하락할 수 있다. 뭐 그런 것 좀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. 예, 괜히 좀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빠져야죠. 예, 들고 있다 그래도 굳이 뭐 수익 냈으면 수익 실현하고 왜냐면 그 원유 정유 관련 회사가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빠졌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예,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테니까요. 예.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장관이 삼성 SDI 2차 전지 현장 방문이 일정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마 좀 영향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. 그리고 ssg.com에서 쓰기죠. 그래서 또 패션 부티 뭐 가전 물량 이런 거 좀 푼다 그래요. 세일해서. 그리고 지금 제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뭐 노트북이나 뭐 밥솥 청소기 뭐 주방용품 등 전자기기 이런 거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의류나 이런 것도 많이 팔리는데 좀 그런 가전제품 업체들은 좀 도움받지 않을까. 뭐 국내 뭐 밥솥 관련된 회사도 상장돼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업체들, 그다음 노트북 뭐 많이 팔린다 그러면 뭐 그런 관련 업체들 좀 뭐 인기 받을 수 있겠죠. 예, 전자업체나 뭐 이런 데들. 예,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보고요. 그리고 MC넥스가 코스닥에 있는데 상장 폐지하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해요. 그래서 MC넥스가 이제 차량용 카메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데 전기차나 이 주요한 원래 기존에 매출이 나오던 이제 스마트폰 관련 사업부 매출이 좀 떨어져서 올해 매출을 좀 낮게 평가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전기차 시장과 맞물려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예, 또 이전 상장하면서 좀 이슈를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리고 남양유업이 6일날에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2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라고 합니다. 세종공장. 왜냐면 이게 이슈가 그때 이 불가리스가 무슨 억제 효과, 코로나 억제 효과 뭐 이런 루머가 나와서 좀 이제 제재를 받은 건데 저는 뭐 이거를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좀 문제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담입니다. 사담이고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남양유업이 이제 대주주가 좀 물량을 이제 다 해소했고 지분을 다 팔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. 저평가를 많이 받고. 왜냐면 이런 자꾸 뉴스나 어떤 예전에 남양유업 그 영업선의 어떤 갑질이나 뭐 자녀의 어떤 그런 뭐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나 이런 데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았죠.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대주주가 이 어떻게 매도할 때 뭐 기존 투자자들한테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래서 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렸을 때 차익 매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에피소드로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,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이거 뭐 주가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좀 폐해라고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잘못된 어떤 뭐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행태에 제재를 주려 그래도 2개월 동안 또 이게 영업정지를 하면은 그 관련된 업체들 있죠. 여기에 납품하는 그 낙농업자들이 엄청 더 피해를 보는 거죠. 거기는 정말 이게 뭐 남양유업은 뭐 2개월 하고 정지하고 다시 하면 될 수 있어도 낙농가는 정말 피해가 크죠. 왜냐면 다 뭐 소들이 우유나 이런 것도 다 버릴 일들이 생기고 진짜 더 큰 피해죠.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이 대표 잘못한 조직이나 그런 뭐 집값을 잡는 것도 문제죠. 이렇게 집주인들이나 어떤 뭐 이렇게 투기 세력을 잡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잡기 전에 뭐 그 밑에 있던 뭐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치는 선량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밑에 있던 피라미드 구조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더 영향을 받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제 좀 뭐 항상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예. 뭐 그래서 아마 그냥 과징금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남양유업은 뭐 기업을 지금 뭐 대주주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네요.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. 예, 이게 유업이라는 게 좀
이렇게 투자가 좀 길고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라서 새롭게 신규 투자가 좀 들어올 만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 유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로 7일 날에 법정 최고금리를 24%에서 이제 20%까지 다시 낮춘다 그래요. 그러면 뭐 저축은행이나 뭐 대부업 이런 데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뭐 신용카드 뭐 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다 줄어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대부업 쪽. 그리고 7일부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, 뭐 LG전자, 뭐 LG화학도 이제 뭐 실적 발표 예고하고 있는데, 뭐 여기 관련된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가 발표를 하면은 그 산업별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가 뭐 좋았다, 아니면 OLED 분야가 좋았다, 아니면 뭐 청소기가 뭐 매출이 좋았다,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 매출이 좋았다.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. 이때 발표를 앞두고서 미리 준비해놔야죠. 그래서 뭐 청소기나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좋았다라면 뭐 필터를 공급하는 업체든가,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였다라면 그게 뭐 SSD가 좋았는지, 아니면 뭐 D램이 좋았는지, 뭐 관련된 그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겠거나 이런 예상을 해봐서 또 투자를 해보는 거죠. 예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잡아왔는데, 그 발신제한이라는 영화가 뭐 올해 이제 50만을 첫 돌파했다 그래요. 이게 좀 이슈가 좀 받고 있는데, 뭐 CJ ENM에서 또 투자하긴 해서 어느 정도 뭐 이슈탈지 모르겠지만, 뭐 지금 뭐 흥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계속 또 흥행이 된다 그러면. 근데 CJ ENM은 워낙 좀 무겁고 영화 쪽으로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게 투자하기 당장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이런 거 한번 영화나 미디어 쪽으로 좀 뭐 드라마나 히트 받는 거랑 관련주들이 있으면 또 투자할 만한 해보는 그런 게 되겠죠. 네. 그러면 오늘은 뭐 영상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한 주 동안 좀 계속 이슈가 있을 만한 뭐 mRNA 쪽 이런 것도 계속 있을 수 있고, 건설이나 아니면 정책 관련주, 뭐 일자리, 뭐 노인 그런 뭐 임플란트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, 뭐 일부 후보 중에 뭐 CCTV 같은 거를 계속 도입하겠다라는 것도 있고, 또 뭐 애완동물 관련해서 뭐 보험이나 이런 것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애완동물 관련된 그런 주식들, 뭐 이글벳이나 아니면 뭐 하림도 최근에 그 애완동물 사료 같은데 닭고기 시장으로 좀 진출한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데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뉴스를 계속 보면서 또 투자하실 만한 곳이 있는데 좀 한 주 동안 찾아보시고, 또 뭐 주말 푹 쉬시고, 그리고 한 주, 다음 주 한 주 생업에서 또 아니면 일자리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